보수가 패배하고도 좀 웃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했죠. 황교안이 사퇴하면서 정계 은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김종인이 지금 비대위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예측한 거는 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황교안과 김종인 등을 생각한 저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말입니다. 자, 황교안이 15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김종인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게 어제 알려져 버렸습니다. 김종인은 조선일보가 전화를 걸어 물으니까 황교안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 다만 나로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황교안이가 대표를 그만두고 집에 가는 자가 그냥 집에 가는 거지. 지가 누구한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가 좀 있다가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김종인이 좀 맡고 있다가 내 돌아오면 돌려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지 않겠어요? 아니, 물러나는 자가 무슨 자격으로 김종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정말 기가 차고요. 그럼 김종인은 이 사람 원래 말 확실하게 안 하고 좀 꼬는데, 여러 언론에 이야기한 걸 보니 황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자기가 쉬면서 생각할 여유를 가져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며, 통합당이 지금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 3년을 그런 식으로 지내와서 이번에 이런 꼴이 됐다 하며, 지금 한 19일까지 쉬면서 통합당의 혁신 개혁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 지금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겁니다. 김종인은 이번 패배에 책임이 없습니까? 어제 김종인이요, 패배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 요청한 것이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서 와서 2주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면 자세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안 한다고 해야지. 자세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들어가서 맡았다는 것은 어차피 선거는 질 거고, 지고 나면 황교안이는 쫓겨날 거고, 그러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가겠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맡지 않았다면 자세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어떻게 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은 당이 완전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회의도 하나도 없었고, 어제 선거지도 총선 논평도 나오지 않고 당무 정지고, 최고위원 중에 7명 중에 6명이 낙선해서 조경태만 지금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무슨 최고위원회를 끌고 갈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미통당은 제가 봤을 때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수습해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통당에서 나갔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그리고 권성동까지 4명이 복귀해서 같이 논의를 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기가 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를 부르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도 지금 이번에 폭망했잖아요. 3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무슨 정치적 가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당내 리더십이 붕괴되었으니 외부에서 안철수를 부르자. 자, 주호영은 안철수와 우리 당의 생각 차이가 크지 않으니 지금 안철수를 불러야 된다. 우리 당의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주 말하는데 안철수가 당에 와서 개혁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안철수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김종인은 선거 끝나고 깨끗하게 물러가겠다 했으면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저 당이요, 어떤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김종인 씨가요, 저는 그래도 새로운 컨텐츠라도 오자마자 발표해서 이게 내가 말하는 게 공약이다. 여태까지 공약은 다 잊어라.
이렇게 해서 뭔가를 컨텐츠에 기여할 걸로 봤는데 그냥 지역 돌아다니면서요. 당 대표 대행 역할을 했어요. 연설만 하고 다녔습니다. 김종인이 가졌던 이전의 가치는 하나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종인이 결국은 보수 정당의 지금 이해관계를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전에 이제 자기가 말했던 경제민주화니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걸로 봅니다.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기여를 했어요. 안 그러면 중도표를 잡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중도표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실제로 투표에서도 10% 이상의 격차가 나서 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종인은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자, 유승민 이야기도 노는데 유승민은요, 제가 봤을 때 정계 은퇴하거나 당분간 정치판에 의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와서 개인 자격으로 돌아다녔잖아요. 왜? 패배했을 때는 나 책임 안 지겠다. 또 이기면 그래도 내 도왔다고 숟가락 얹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자기도 질 선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했지. 이길 선거 같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선거 당일날 저녁에 개표 방송 KBS에 유시민 상대로 박영준이 나왔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뛰었던 친구가 선거 개표 방송에 유시민 상대 평론가로 나갔다? 이 뭐 하자는 겁니까? 무슨 뭐 과거에 유시민이한테 적당히 져주는 찌질이 보수 그런 역할로 이번에 개표 방송까지 등장한 겁니까? 자기가 선거를 주도해놓고 그걸 평가하는 부분에 자기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박영준은 정치평론가가 직업입니까?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주업입니까?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가 한 일을 갖다가 제3자가 되어서 평론을 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자, 이 박영준이 여기에서 유시민과 지금 대담을 하는데 총선 패배를 갖다가 차명진 탓으로 돌리고 유시민은 미소를 띄우며 환호 작약을 하더라고 차명진 후보가 이야기했어요. 형준아, 시민아, 우리 친구잖아. 너희들 참 매정하구나 했어요. 자, 차명진이하고 박영준, 유시민은 59년생 동갑나기로 서울대에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정신 나간 자들이 다 당을 이끌어 놓고 자, 지금 황교안이 하는 거 보죠. 황교안 이야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황교안 이야기를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2월 달부터요. 수많은 사람이 아마 나한테 황교안 문제로 욕한 사람이 몇만 명은 될 거예요. 내 그걸 감수하면서 저거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딱 하는 거 보니까 간첩 비스무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이 혁신 통추위로 박영준 앉혔을 때 저 안 된다 그랬어요. 박영준은 더 간첩 비스무리하다. 드디어 이제 이명박과 문재인이 손을 잡느냐까지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호 왔을 때 이거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석연이 김영호 데리다 나왔을 때요. 그래서 김무성이, 김세연이 등이 뒤에서 지금 다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러니 공천이 이기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MB 이재호 그리고 박영준이 그리고 김형우 그리고 이석연이 등의 의도가 관철되는 공천이었고 황은 거기에 적당히 얹혀간 거죠. 자, 그러면서 선거에 컨텐츠가 있었습니까? 후보의 진짜 혁신적인 변화나 기준이 있었습니까? 정책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또 김종인이 데리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왕창 막아라 먹어버린 장본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아먹는 게 애정이 되어 있었어요. 적당히 져주는 거였는데 이들 계산에 지금 어긋나 버린 핵심은 뭔가 하면 적당히 져주는 게 왕창 져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계산이 어긋난 거죠. 만약에 한 125석, 130석 정도 됐으면 제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었는데 이들은 이제 황교안은 잠깐 물러났다 다시 복귀하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하고
그리고 이제 뭐 140 몇 석거든 문재인 측과 견 논의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이게도 할 거니까 우리 지더라도 네가 해주라고 기자회견 한 거예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요. 그러면 완벽하게 저들 스토리대로 갔을 거예요. 진 책임도 별로 질 필요 없고 다 좋은 게 좋다고 또 잡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역구가 84석 합쳐서 103석으로 형편없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계산이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만약에 125석, 130석, 135석 사이에 얹혀 있었더라면 이 자들은요 전부 그대로 갔을 거고 다음 대선에서도 왕창 졌을 겁니다. 안 그러면 개헌한다고 지금 우물짝주물짝 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안이 물러나기 전에 김종인에 부탁하고 김종인은 형식상으로 사양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띄어서 놓고요.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이라고 말하는 김종인의 형태라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일찍 와서 도와주죠. 안철수한테 줘요. 안철수는 지도 망해가지고요. 새석입니다 이제. 안철수 정치는 끝난 거예요. 무슨 보수바닥에 안철수를 리모델링해서 씁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보수판에는 대가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거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죠. 보수판을 재건한다 어쩐다 하면요. 저는 이 보수를 청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판에요. 비대위 하지 마세요. 밖에 데려오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데려온 인간 중에 안에 있는 인간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자, 미통당에서 한국당에서 비대위 하면서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뭐할라 비대위 합니까? 그냥 날짜 정해놓고 너들끼리 대표 다시 뽑아라는 거고 그때까지 그냥 한 달 뒤에 뽑고 한 달 동안에 선거 떨어진 심재철이 그래도 아직 국회의원 자격은 있잖아요. 5월 30일까지. 그 전에 대표 뽑고 가면 되지요. 비대위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말고 너들끼리 그냥 선거에서 뽑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 당선자가 이제 엄청 늘어나서요. 18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핵심 친문이 50명이고 청와대 출신이 20명이고 386 운동권이 10명이고 친조국이 또 2명이고 전문가는 30명이고 노조 시민단체가 10명이고 20대 30대가 4명이고 관료 출신이 몇 명이고 완전히 이제 색깔이 친문 정당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그리고 이 핵심 586 친문이 합쳐서 100명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다. 완전한 그냥 청와대 출신과 핵심 친문만 해도 70명이다. 그래서 이제 한 당에 그나마 남아있던 비문은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한 너댓 명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한 정당에 여러 계파가 있는데 한 계파가 독식을 하게 된 것도 처음이랍니다. 문재인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큰 목소리에 가려졌던 민심이 드러났다고 문재인이 이제 한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을 때 많이 즐기세요. 이렇게 한 색깔로 뭉쳐가지고 강경 경쟁, 충성 경쟁 벌이는 거수기 친위대 역할을 하다가 너네들 한번 오지게 또 코너에 몰리는 날이 올 거다. 자, 색깔 딱 보니까 오래 못 가겠습니다. 왜? 항상 이 차에는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실어가지고 속도를 낼 때 늦추고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이들은 전부 그냥 한 색깔로 으쌰으쌰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절벽으로 머지않아 추락합니다.